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푸 뉴스 앵커 제임슨입니다. 주말부터 어제까지 3일 연휴였는데요. 여러분은 3일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 3일간 LA에는 유독 사고가 많았습니다. 한인 10대가 생일 전날 친구들과 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돼 3명이 모두 숨지는 참변이 있었고, 한인타운 편의점에서는 칼부림 살인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또 70대 간호사와 20대 UCLA 대학원생이 묻지마 공격에 당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리버사이드에서도 지진도 있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 자가 테스트 키트를 무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들입니다. 자, 1월 18일 화요일 카푸뉴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 테스트기 5억 개를 구입해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드디어 오늘부터 무상 배포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Testing is already underway in regards to the COVID-19 testing website. One of my colleagues discovered that they're already you are already able to purchase them, or not purchase them, order them for free online. 연방 정부가 18일 오늘부터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를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급속도로 번지는 오미크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5억 개를 무상 배포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연방 정부는 오늘부터 코로나 검사 사이트 www.covidtest.gov를 개설해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5억 개를 우편을 통해 무상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테스트 키트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자가 테스트 키트 신청은 코로나 검사 사이트 www.covidtest.gov 또는 연방 우정국 키트 배포 신청 사이트 special.usps.com/testkit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당 같은 주소로 4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비즈니스 주소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자가 테스트 키트를 추가로 5억 개를 더 구매한 계획이라고, 무상 배포되는 코로나 테스트 키트는 총 10억 개에 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신청을 하면 7일에서 12일 이내에 신청 주소로 배송됩니다. 이 키트는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EUA를 받은 것입니다. 카플 뉴스 제니박 기자였습니다. 네, 한인 10대 청소년이 친구들을 태우고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전복돼 차에 타고 있었던 3명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을 운전했던 한인 10대 18세 생일 전날이었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10대 청소년이 운전 중이던 차량이 전복돼 차에 타고 있던 10대 청소년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16일 밤 8시 30분경 패사디나 인근 후틸 블러바드와 미첼린다 애비뉴에서 2000원의 실버 혼다 시빅 차량이 회전 도중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한인 10대를 포함해 10대 청소년 3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한인으로 추정되는 앤딘 베시가 운전 중이었으며, 사고가 발생한 날은 베시의 18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날인 것으로 확인돼 주위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동승자인 올해 16살인 에릭 알렉션과 17살인 니콜라스 토레스도 사망했습니다. 16살인 에릭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17살인 니콜라스는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당초 CHP는 사고 차량이 210번 후류에서 후틸 블루바드로 추락해 사고 난 것으로 추정했지만 조사 결과 추락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후틸 블루바드 남쪽 방면 미첼린다 애비뉴를 주행하다 중심을 잃고 콘크리트 연석과 펜스를 잇따라 들이받고 전복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혼다 시빅 차량이 주행 도중 통제력을 잃고 전복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음주나 약물 때문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패사디나 경찰과 CHP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목격자 등의 제보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CHP 626-296-8100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 주말 새벽 한인타운 유가의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7-Eleven 편의점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칼에 찔려 숨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15일 새벽 2시경 한인타운 유가와 알렉산드리아 코너에 한인 쇼핑몰에서 여러 명의 남성들 사이 다툼이 벌어져 이를 뜯어 말리려던 한 남성이 칼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던 당시 이 남성은 칼에 찔려 편의점 내부에 쓰러진 상태였으며 인근 겟세마리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을 흉기로 찔려 숨지게 한 용의자 3명은 20대로 에코파크에서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호세 게르베이, 호세 알레그리아, 데미안 저호니 등 모두 26사이로 나이가 같은 친구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가리비에는 직접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며 나머지 2명은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범행 현장을 떠난 용의자들을 차량 정보를 입수해 추적한 결과 이들은 모두 에코파크 한 장소에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CBS 방송은 다툼을 말리던 흉기에 찔려 숨진 남성은 사우스베이에서 거주하는 30살 위자야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위자야는 지난 14일 밤 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플 뉴스 제리박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최근 한인타운에서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치안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LA 한인타운에서 강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치안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LA 중앙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 15일 한인타운 내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을 포함해 최근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의 데이터를 취합한 범죄도 서비스 크라임 매핑을 통해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반경 2마일 내에서 지난 한 달간 발생한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달간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범죄는 총 164건이었습니다. 하루에 5건 이상꼴로 범죄가 발생한 셈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폭행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도 사건도 19건 발생했습니다. 단순 절도는 16건, 주거지 침입 절도 범죄는 13건이었고 살인과 방화도 각각 1건이 있었습니다. 차량 관련 범죄도 심각합니다. 차량을 훔치는 차량 절도는 50건이나 발생했고 유리 등을 깬 뒤 차량 내 물품을 훔치는 절도 범죄도 42건이었습니다. 웨스턴 애비뉴와 8가 인근 바로 한인회와 인접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보름 만에 강도, 차량 절도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인이 많은 대로변에서도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역이 있는 벌먼 애비뉴와 윌셔 블러바드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강도 등 3건 범죄가 발생했고 웨스턴 애비뉴와 윌셔 블러바드 역시 지난 4일과 8일에 각각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인타운 치안이 불안하지만 긴급 신고 전화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신속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동까지 평균 시간은 약 7분 정도였습니다. LAPD 노조 측은 긴급 전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최근 LA에서 노숙자들이 저지르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70대 간호사가 버스를 기다리다 공격을 당해 사망했고 UCLA 대학원생도 살해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에서 최근 노숙자들의 소위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70대 간호사 샌드라 셀스가 유니언 스테이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노숙자 캐리벨의 공격을 받고 두개골이 골절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묻지마 공격 랜덤 애태크의 셀스가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셀스가 일하던 LA 카운티 USC 메디컬 센터는 성명을 내고 고인은 38년 동안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지치지 않고 사심없이 일한 헌신적인 간호사였다고 애도했습니다. LA 카운티 힐다 솔리스 슈퍼바이저도 고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영웅을 잃어 가슴이 아프다고 기렸습니다. 가구 매장에서 일하던 20대 UCLA 여자 대학원생이 무차별 칼부림에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UCLA 대학원생 브리아나 쿠퍼는 지난 13일 LA 고급 가구점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칼에 찔려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 포착된 용의자를 노숙자로 추정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흑인 남성으로 사건 당시 매장에 들어가 쿠퍼를 찌른 후 뒷문으로 달아났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LA 살인 사건은 지난해 2019년보다 52% 증가했으며 총격 사건은 59%나 늘었습니다. LA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근 뉴욕 타임스 스퀘어 지하철역에서는 정신병력과 전과가 있는 노숙자가 아시아계 여성 미셸 알리사고를 밀어 살해했습니다. 흑인 남성 마시얼 사이먼은 지난 15일 오전 9시 40분께
타임스스퀘어와 42번가 사이 지하철역에서 전차를 기다리는 아리사고를 떠밀었으며 선로에 떨어진 여성은 다가오는 열차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이 여성은 중국계 미국인으로 UCLA 학사와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 석사를 마친 재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여성과 어린이를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해온 점까지 알려지면서 추모 물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지진까지 발생했습니다. 오늘 지질조사국은 어젯밤 11시 39분 리버사이드 카운티 아이들와이드 인근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세나신토 마운틴스 지역의 아이들 5 코브 지역에서 6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지진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LA 지역에서는 지난 10일간 3.0 이상 규모의 지진이 모두 2차례 발생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만 규모 3.0 이상 지진이 3차례 발생한 것입니다. 네, 101번 프리웨이에서 의문의 변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제 오전 8시경 101번 프리웨이 에코파크 인근 남쪽 방면 숄더에서 60대로 보이는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체를 수습했습니다. 사체는 60대 남성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최고 권위 음악성인 그래미 시상식이 오는 4월 3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됩니다. 그래미를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는 오늘 1월 31일 개최 예정이었던 그래미 시상식을 4월 3일로 연기하고 개최 장소도 라스베가스로 옮겨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여파 때문입니다. 그래미 시상식에는 방탄소년단이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평균 80만 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팬데믹 시작부터 지금까지 미국인의 20%가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인 5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감염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이 결국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CNN은 18일 존스 홉킨스 자료를 인용해 미국 국민 중 5분의 1은 한 번씩 코로나19에 감염됐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코로나19 감염 지도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기준 미국 내 누적 감염자 수는 6,645만 6,500여 명입니다. 인구조사국이 추산한 미국 인구는 3억 3,243만 8,400여 명이어서 인구 대비 20%가량이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내 총 사망자 수는 554만 7,900여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7% 수준입니다.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으로 인해 결국 코로나가 풍토병화되리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면서도 아직 풍토병화를 짐작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CNN은 아울러 많은 이들이 고의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려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의사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런 생각이 끔찍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으로 포화된 병원이 선택적 수술을 미루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라고 CNN은 지적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에서는 최소 15만 6,600여 명이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아 장보기가 무섭다고들 하시는데요. 이제는 오렌지 주스 값까지 폭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오렌지 수확량이 7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해 오렌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오렌지 수확량이 1945년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보여 오렌지 주스 선물 가격이 급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감귤 녹화병이라는 질병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도 마음 편하게 먹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카플라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건 사고 소식이 많았습니다. 팬데믹에 범죄까지 빈발하고 있어 더욱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수록 어깨를 피시고 활기차게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카플라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LA 한의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